네, 안녕하세요. 저 VM웨어 탄주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혜원입니다. 네, 저는 탄주팀에서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위한 그런 여정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TO 오피스의 멤버로서 VM웨어의 제품을 고객의 피드백을 CTO의 멤버로서 VM웨어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피드백을 CTO 오피스와 엔지니어링 팀에 공유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쿠버네티스의 장인 기업이 알려주는 오픈소스 이야기라는 주제로 약 20분 정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VM웨어가 쿠버네티스와 오픈소스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VM웨어는 쿠버네티스를 포함한 오픈소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컨트리뷰션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나 VM웨어는 오늘 이 웨비나를 주도를 하고 있는 CNCF 재단의 플래티넘 멤버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NCF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중에 하나가 쿠버네티스인데요. 이 쿠버네티스에 구글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리스트는 쿠버네티스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순위를 보여주는 그런 리스트입니다. 최근 1년간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주기를 점점 이제 변경을 하더라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최근 기간으로 볼수록 점점 더 많은 컨트리뷰션을 VM웨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VM웨어가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오픈소스에 컨트리뷰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런 사진에 계시는 분들은 VM웨어에 쿠버네티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낯이 익으실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조베다라는 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이 크레이크 맥너키라는 분입니다. 쿠버네티스는 구글에서 프로젝트 7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이 프로젝트 7의 창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분이 여기 보이시는 조베다, 크레이크 맥너키이고 한 분은 브랜던 번스라는 분입니다. 초기에 이렇게 3명이 리드를 하고 계시다가 점점 더 구글의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후에 오픈소스로 이제 CNCF 재단에 기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일반 개발자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현재의 쿠버네티스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이후에 여기 계시는 이 2분이 구글을 퇴사를 하셔가지고 VM웨어로 이직을 하셨고요. 현재는 조베다와 크레이크 맥너키가 저와 같은 VM웨어의 탄주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쿠버네티스의 오픈소스를 리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VM웨어에서는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리드하거나 컨트리뷰션 하는 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오픈소스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담을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수십여 가지의 오픈소스들의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세미나의 대부분의 그 컨텐츠가 쿠버네티스인 만큼 쿠버네티스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VM웨어가 리드하고 있는 오픈소스들을 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아주 현재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는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컨테이너를 관리해주는 역할은 아주 잘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인증이라든가 로깅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L4 인그레스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오픈소스나 별도의 상용 제품을 사용을 해야만 잘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쿠버네티스 주변의 오픈소스 에코시스템이 더 잘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오픈소스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오픈소스들 중에서 VM웨어가 리드하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러스터 API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예전에는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때 클러스터를 하나를 크게 구성을 해두고 네임스페이스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팀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유즈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서로 간의 영향도라든가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다거나 이 팀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다른 팀은 업그레이드를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라든가 다른 팀의 앱이 구동되는 그런 리퀘스트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구동하는 앱에 영향을 받는다던가 하는 이런 네이버 노이즈 때문에 요즘에는 조그마한 클러스터를 여러 개를 두고 업무별로 나누어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런 구성이 일반적인 그런 아키텍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과 이렇게 하나의 환경에서 여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만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클러스터 API라는 그런 오픈소스입니다. 클러스터 API는 여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간에 뭐 라이프 사이클이라든가 뭐 생성, 삭제, 업그레이드, 노드 확장을 한다거나 축소를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좀 더 이런 운영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API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 위한 쿠버네티스 하위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API를 사용을 하게 되면 플랫폼 운영자들이 이것들을 자동화를 해서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 일관되고 반복 가능한 배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VMware에서도 TKG라고 하는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TKG 플랫폼에서도 클러스터 API를 사용을 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멀티 클러스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버입니다. 하버는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사설 이미지 레지스트리입니다. 크게 3가지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이미지들을 관리하고 프로젝트별 권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별이나 팀별로 프로젝트를 구분해서 이미지를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이미지 사이닝과 취약점 분석을 제공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할 때 사이닝된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만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저장된 이미지에 대해서도 취약점 스캐닝을 뭐 주기적으로 아니면은 비정기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이미지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버에 저장된 이미지를 뭐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환경의 이미지 레지스트리를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들 간의 이미지 간의 복제가 되어 싱크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미지 레지스트리 간의 이미지 복제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탄트입니다. 옥탄트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컨테이너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웹 기반의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쿠버네티스 대시보드랑 기능은 대동소이한데요. 사용자의 로컬 환경에 설치를 해서 사용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여러 리소스들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이 리소스들에 대한 뭐 야물 파일을 조회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올라가 있는 이런 리소스들의 연관 관계를 한눈에 파악한다거나 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옥탄트가 다른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툴과의 가장 차별된 점은 플러그인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헬름 플러그인 같은 거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젠킨스 X라고 해서 쿠버네티스 전용 젠킨스에서는 옥탄트 전용 레파지토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이제 설명을 더 드릴 오픈소스 중에 하나인 CNI 솔루션 중에 하나인 안트레아라는 이제 그 오픈소스가 있는데 이 안트레아에 대한 플러그인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해서 커스텀 플러그인을 개별적으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들이 옥탄트 UI에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대시보드 화면에서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빌드팩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빌드팩은 줄여서 이제 앞자만 따서 CNB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지를 빌드하는 도구이고요. 빌드팩은 이제 빌드할 수 있는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패키지 안에는 이제 소스 코드를 탐지를 해서 그에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라이브러리들과 그 이미지들에 대한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OS 레이어, M 레이어,
빌드팩 레이어로 나뉘어서 관리가 되고요.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얘네들을 전체를 다 같이 빌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트리거링을 해서 변경된 부분의 레이어만 다시 빌드를 해서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후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CI/CD하고 연계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자동화해서 사용하는 것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도커 파일로 일반적으로 빌드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도커 파일로 빌드를 하게 된다면 변경된 레이어가 어떤 것이든 간에 전체 이미지를 다시 빌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빌드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조금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빌드팩을 사용하는 그 분들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컨투어입니다. 컨투어는 쿠버네티스용 인그레스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볍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부하 분산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하 분산 설정을 할 때 기존에 연결된 커넥션을 유실시키지 않고 동적으로 구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CRD라고 해서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이라고 요즘 이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정의하는 그런 이제 메타데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새로운 컨투어 인그레스 API를 추가하고 그 기능을 확장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진 그런 오픈소스입니다. 이제 다음은 벨레로입니다. 벨레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리소스들을 백업하고 복구해주는 오픈소스입니다. 뭐 etcd랑 유사한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환경에 있는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를 etcd에 직접 액세스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쿠버네티스 환경은 어느 정도의 제어는 이제 막아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리소스나 뭐 퍼시스턴트 볼륨 상태를 백업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클러스터의 일부만 백업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면 네임스페이스나 특정 라벨 셀렉터로 걸려져 있는 그런 리소스들만 이렇게 골라서 백업하고 싶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유즈 케이스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cd의 경우에는 해당 클러스터가 망가져서 해당 클러스터에다가 데이터 복구를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그런 복구 툴이라고 한다면 벨레로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에 대해서 복구가 더 이상 힘들어졌을 때 이 백업본을 가지고 새로운 클러스터에 동일한 버전의 동일한 환경의 그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클러스터에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트레아입니다. 안트레아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름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쿠버네티스 CNI를 구현한 그런 클러스터 네트워킹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CNI를 구현한 네트워킹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오픈V 스위치라는 가상 스위치를 네트워킹 컨트롤 플레인으로 얘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쿠버네티스의 그 네트워크 정책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옥탄트를 설명을 드릴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지만 옥탄트에 안트레아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안트레아 플러그인을 CNI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옥탄트에서 안트레아에 대한 네트워크 플로우를 본다던가 이 네트워크 흐름을 본다던가 하는 그런 모니터링도 옥탄트 내에서 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닙드라는 오픈소스입니다. 피닙드는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인증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굉장히 쉽고요. CLI를 또 제공을 하기 때문에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클러스터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요즘 사용을 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피닙드로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ID 프로바이더를 클러스터에 연결을 해서 인증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 처리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크리덴셜을 사용을 해가지고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엔터프라이즈 IDP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이나 온프레미스 매니지드 클라우드 뭐 이런 환경에 설치된 여러 클러스터에 대해서 통합된 로그인 환경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노브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쿠버네티스의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클러스터가 올바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해당 동작이 쿠버네티스의 공식 사양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 테스트를 해주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디버깅하기 어려운 워크로드에 대해서 진단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커스텀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정의한 구성을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한 결과들을 결과 데이터들을 수집해가지고 함께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쿠버네티스 관련된 오픈 소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전부 VMware가 이제 리드를 하고 있거나 컨트리뷰션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오픈 소스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축이 되고 있는 VMware가 리드하는 오픈 소스가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너십을 VMware에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자발 개발자라면 사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고요. 실제로 80% 이상의 자바 개발자들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굉장히 많은 서브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문의를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저희가 그 서브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있고 쿠버네티스와 마찬가지로 스프링 역시도 별도의 스프링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VMware 내에 있는 이 팀이 스프링에 대해서 리드하고 컨트리뷰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제 것들은 익숙한 것들도 많으실 거예요. 다양한 오픈소스들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들도 VMware에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측 하단에 보이는 클라우드 파운드리랑 보시 같은 보시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쿠버네티스랑 함께 이제 많이 인기가 있었던 컨테이너 플랫폼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플랫폼인데 보시는 클라우드 파운드리에서 사용하는 분산 시스템 관리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고 있고 카블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거나 배포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의 묶음이 카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젠파이어, 아파치 지오드라든가 톰캣 와스, 그리고 메시지 큐 같은 래비demq, 호크, 그린플럼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베이스까지도 굉장히 많이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픈소스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오픈소스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리드하고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이제 오픈소스 리더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웨비나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쿠버네티스에 대한 세션이 많고 참여자 분들께서 쿠버네티스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웨비나만 좀 뽑아왔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베다가 쿠버네티스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간헐적으로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베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1월하고 6월에 지난 세션을 진행을 하였고 10월에 새로운 세션이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별도로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쿠버네티스에 대한 배경 지식, 아키텍처, 운영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영상과 핸즈온 세션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역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나 이후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VMware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